안녕하십니까. 마이베스트홈 대표 리얼터 김일봉입니다. 이번 겨울은 그리 춥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눈도 거의 오지 않았고요. 제가 앞마당 눈 치워본 지가 딱 한 번, 그것도 많지 않은 눈이었는데요. 그래도 아직 2월 중순이니까 이러다 갑자기 또 추워지고 크게 눈도 오고 그러겠죠. 그래도 마음은 벌써 봄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오랫동안 따뜻해서 혹시 튤립이 올라오지 않을까 자꾸 튤립 피던 자리에 눈길이 가기도 하고요. 그쪽 그 뒷마당에 큰 휘파람새, 그 휘파람 소리도 자주 들리기도 합니다. 그 새가 뭐냐고요? 큰 휘파람새는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 정말 사람의 휘파람과 너무 비슷하게 아주 큰 소리로 휘파람 부는 새 이름인데요. 한국의 그 작은 참새 같은 그 조그만 소리 내는 그 휘파람새가 아니고요. 아주 큰데요. 저희 집에 다시 오면 제가 영상을 꼭 찍었다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래 제 생각은 이민 오시고 부동산을 준비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할 내용들, 주택 구입, 분양, 전매 등등 내용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것만큼은 꼭 아시면 좋을 중요한 사항들을 먼저 차례차례 빠르게 준비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도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올해 초부터 우리 껄껄이 선생님이 녹화를 하시더니 댓글을 안 하니까 거의 문을 반쯤은 열고 막 강제로 밀고 들어오시려고 하는데요. 일단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제가 우리 손님들에게 먼저 뭔가를 좀 알려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뭐 들어오시든지 말든지 그건 그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려고 먼저 오늘 이 영상을 급히 찍게 되었습니다. 껄껄이 선생님이 누구시냐고요? 그분은 특별한 분은 아니시고요. 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 할 걸, 뭐 하지 말 걸, 그때 그 껄껄 하는 분을 껄껄이 선생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때 싸다고 할 때 집을 살 걸, 분양 받을 걸, 이사할 걸, 이런 껄껄이 선생님이 있고요. 반대로 사지 말 걸, 분양받지 말 걸, 이런 껄껄이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의 분위기는 주식으로 치면 바닥 찍고 이게 대세 상승하는 초입의 분위기라 할까요? 물론 부동산의 분위기가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꺾여서 다시 정체되거나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죠. 미국의 영향을 받거나 우리 캐나다 자체의 경제 상황이 급변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국제 환경이 변화도 있을 거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저의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올해 1, 2월 달 이 정도의 느낌은 최소한 앞으로는 작년 겨울 그 가장 나빴을 때 상태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이 운 좋게 맞아 들어간다면 부동산 구입이나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시기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손님들께 상담드리면서 작년 가을 급격히 급매물들이 많아지고 분위기가 매우 나빠졌을 때 구입이든 분양이든 전매든 가능하신 손님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본인의 집이 팔리지 않거나 또는 올해 더 떨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같이 발생이 되면서 선뜻 행동으로 못 옮기셨죠. 그때부터 올해 1월까지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급매물들이 매우 빠르게 소진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올 초까지 다른 나라의 발빠른 구매자들은 매우 저렴해진 매물 위주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토론토의 부동산은 한번 상승 분위기를 타면 초반의 상승이 매우 빠르고 그 상승 폭도 아주 큽니다. 일반인들이 상승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나도 좀 이제 사야 하나 하고 알아볼 때쯤이면 이미 많이 올라서 아니 가격이 왜 이러지?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다는데 안 떨어졌었나? 하고 의아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은 수요가 많아서 오를 때는 통계에서 발표된 숫자보다 훨씬 빠르게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올해로 21년간 부동산 하면서 제 기억에 부동산이 크게 나빴던 시기가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08년 미국 리만 쇼크 났을 때, 그리고 2017년 그 외국인 취득세 부과하고 모기지 그 스트레스 테스트 시작할 때, 그리고 작년이었는데요. 2008년 9월 그 리만 쇼크 때를 잠깐 말씀드려 보면은 그때도 정말 급락했었습니다. 기간은 약 6개월간 하락 기간이었는데요. 처음 3개월간은 폭락을 했었고요. 제 기억에 약 한 25%에서 30% 정도는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50만 불 부동산이
40만 불, 35만 불대로 떨어져서 그때 손님께 이 정도 떨어졌으면 충분히 많이 떨어진 것이니까 이제 구입하시면 크게 투자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앞으로 크게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된다면 캐나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하고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손님들은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선뜻 구입하시려는 분이 없으셨죠. 그리고 나서 4, 5월쯤 다시 비슷한 매물이 45만 불로 나왔을 때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사시면 그래도 좋은 투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고 권고를 드려도, 당시에 그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WDB라는 경제 용어가 많이 나올 때였는데요. 그걸 믿고 WDB 와서 다시 내려갈 것 같다고 하시면서 또 다시 떨어지기를 기다리시고 그러다가 결국 다시 9월이 되고 정확히 1년 만에 여기 토론토 부동산은 그 리만이 터지기 전으로 100% 회복을 했고요.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계속 부동산은 상승을 계속했습니다. 6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니까 제 기억에 토론토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반등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후로도 뉴스에서는 전 세계의 다른 도시들은 계속 부동산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만큼 토론토는 반응이 빠르고요. 이민자들이 워낙 많아서 대기 수요층이 아주 두텁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들의 생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언론이나 그 통계의 숫자들을 너무 있는 그대로 믿는 경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의 통계나 금융권이나 그 언론에서의 부동산 예측을 100% 믿고 그대로 따라서 진행하시겠다 하는 것은 우리 손님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통계를 너무 숫자까지, 아주 작은 숫자까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에 적용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발표되는 집값은 그 지역 전체 거래된 총 금액에서 총 거래량을 나눈 가격입니다. 어느 때는 경기가 좋아서 비싼 집들이 아주 많이 팔려서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도 아주 높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정반대로 아주 낮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표에 또는 그 그래프에 5.53% 올랐다, 4.75% 내렸다, 이런 말들은 그 숫자가 본인의 집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 안에서도 어떤 동네는 인기가 많아서 10%, 20% 이상도 올랐을 수도 있고요. 어느 동네는 오히려 1, 2%도 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평균 낸 값이 그 5.53%, 4.75%라는 말입니다. 즉, 나의 집이 수요가 많은 동네 안에 있다면 통계로 5% 올랐다 하더라도 나의 동네는 10%, 20% 이상 올랐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동네에 있다면 아예 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렇게 많이 오른 또는 많이 내린 동네 안에서도 내 집과 다른 집과의 오르고 내리는 폭은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그 집을 샀을 때 아주 가치 있는 집을 아주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또는 시장이 좋을 때 샀더라도 정확한 가치의 금액으로 사신 분이시라면 충분히 본인의 집도 그만큼 다른 집보다 더 높은 가치로 시장에서 평가가 될 거고요. 반대로 처음에 살 때 그리 가치가 높지 않은 집을 샀거나 최악의 경우는 그런 가치가 높지 않은 집을 모르고 비싼 가격을 사셨다면 팔 때는 시장에서 평가받는 금액은 어쩔 수 없이 아주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올라갈 거니까 본인이 원하는 곳에 집을 보고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면 그냥 엎어놓고 집을 사면 그 집의 가치가 앞으로 시장 평균만큼은 오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시고 집을 사시면 좋은 시기에 잘 구입을 하시고도 집값 상승해서 소외감을 갖게 되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같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크게 보면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에는 기존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는 분양, 전매,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이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요. 각각의 내용을 앞으로 별도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콘도를 구입하는 것은 현재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 즉 다운페이를 많이 하시고 구입을 해야 집을 유지하시는데 부담이 없게 됩니다. 요즘 아직까지는 좋은 위치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 충분하신 분은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자율이 내려가고 계속 부동산이 오른다면 오른 폭만큼 그리고 이자율 내려간 만큼 리파이낸싱해서 그만큼 다시 회수해서 다른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본인의 다른 중요한 용도로 쓰실 수 있고요. 분양의 형태로는 요즘처럼 이자율이 높고 현재 현금이 많지 않으신 분 그리고 렌트 살고 계시는 분 보통 요즘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앞으로 부동산이 오르는 그 효과는 본인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 이 분양입니다. 현재 이자가 높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모기지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모기지를 내야 하는 시점은 분양받고 최소한 앞으로 5, 6년 후 등기할 때니까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이자율에서는 내려가 있을 확률이 높을 것이고요. 이자율이 낮아진 만큼 부동산 가격도 올라 있을 확률도 역시 훨씬 높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사이에 이번 코로나 같은 아니면 나쁜 그 국제적인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또 발생이 돼서 다시 이자율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런 변수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겠습니다만 부동산은 어차피 장기로 보는 것이고 사고 팔고가 그렇게 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경제적 이득과 여러모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는 전매가 있는데요. 이 전매는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투자의 한 방식으로도 생각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전매만을 목적으로 분양받으시라는 권고는 드릴 수가 없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래라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에 있어서의 전매는 기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현금 보유 비중이 높으신 분 중에서 가치가 높고 저렴한 좋은 전매 매물은 기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보다 매물에 따라서는 추후에 그 투자 효과가 훨씬 높은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현금 보유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적극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는 문제도 있는데요. 파는 시점은 팔기만 하는 것은 가능한 최대한 늦게 파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팔고 사고 같이 하면서 이사 가시는 계획은 어느 때 하셔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편하실 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좋은 집 선택, 분양, 전매 각각의 중요한 내용은 곧 하나하나 자세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오랜 기간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제 생각에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종합해보면은 지금이 부동산 거래를 생각해 보실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먼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기, 이 타이밍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집, 가치 있는 집, 행복할 수 있는 집을 매매든 분양이든 전매든 제 가치로 또는 제 가치보다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가, 제 가치보다 높게 매각할 수 있는가 입니다. 즉 그 집의 가치 그리고 문제점과 잠재력, 즉 모든 집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도 역시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도 가치 분석해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집, 가치 높은 집, 행복할 수 있는 집을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분양, 전매, 모든 거래 행위에서도 다 똑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거 토론토의 부동산에도 요즘 따뜻한 날씨만큼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급히 생각나는 대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매물이나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는 저희 그 mybestohome.com 사이트를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부동산 매매나 분양 관련 계획이 있으신 분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분명히 만족하실 만한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급히 짧게 말씀드린다는 것이 꽤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곧 다시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영상을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네, 모든 캐나다 이민가족이 더욱더 행복해지시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안정되는 그날까지 저희 마이베스트홈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